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오후 1시 3분 지나는 지금 현재 시각 청와대의 진입 불허 방침으로 경내 진입을 하지 못한 채 현재는 청와대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 2층 접견실에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큰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현장인데요. 저희 오마이TV가 힘내라 특검 특별 생방송을 편성해서 여러분께 현장 분위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현장이 좀 소란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지금? KTX입니다. 지금 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기차에서 지금 내리시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네. 자, 주말인데 특검이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청와대가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청와대 민원인 안내동인 연풍문 2층 접견실에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6명 그리고 박충근 특검보 등 특검팀 일행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우선 이 특검의 영장 집행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부당한 법 집행입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예, 영장 집행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청와대 측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부당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불법적으로 저는 가로막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영장 청구,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절차가 검사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를 달아서 압수수색 장소와 압수수색 대상물을 특정해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는 형사소송법상에 기해가지고 특히 청와대가 내세우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군사상 비밀 혹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다 그 영장 판사가 다 심사한 이후에 발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청와대가 저지하는 것은 다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면 청와대가 오히려 정당한 특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장 발부 요건이고 영장 집행의 전 단계에서 이미 심사가 끝난 거기 때문에 판사도 이것이 군사상 비밀인지 공무상 비밀인지 여부를 다 심사한 뒤에 발부입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이것을 근거로 만약에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면 판사의 명령까지도 지금 뒤없는 판단까지도 뒤없는 것이 되는 거죠. 청와대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 판사의 판단까지도 뒤집어 엎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청와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가 지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청와대 명분은 이런 겁니다. 지금 군사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못 들어온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차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따라서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아서 임의 제출 형식으로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 위에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그것이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보안 장소인지 아닌지는 검사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그거는 적법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들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는 국정농단 행위가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혁명, 군사 쿠데타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와 같은 군사 쿠데타에 준하는 농단 행위, 국헌 문란 행위는 있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시청자 반응이 지금 뜨겁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작년 10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그날도
그러니까 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청와대가 거부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청와대가 주는 자료만 받아서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가름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고 임의 제출물을 가져오는 형식의 임의 제출물을 압수하는 형태가 되는 타협적 방법인데요. 연문문에서 검사들이 기다렸다가 가져간 겁니다. 지금 기다리는 연풍문은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조그만 건물이고요. 청와대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연풍문 지금 2층의 소회의실에서 아마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와 검사들 그리고 수사관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지난번 저희 국정조사특위가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가 그곳 회의실에서 머물렀다가 나왔습니다. 그 똑같은 장소인 거죠 지금 거기가? 예,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 2층 회의실은 청와대 특위 공식적으로 청와대 경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압수수색의 개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경내 진입조차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보들과 검사들은 적어도 들어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를테면 지금까지 나온 언론을 종합하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그 이상의 특검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없다. 그래서 대치 중이다. 예컨대 여기서 더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컨대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물리적 충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영장을 지금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말 그대로 무서운 문서입니다. 그 문서를 소지한 특검보와 검사들이 청와대 연풍문 1층 출입구에서 막아서는 경호관들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그 영장 제시에 대해서 경호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을 나오게 해서 지금 이 영장, 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 그걸 듣고 나서 정식으로 진짜 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지를 확인을 받고 그런 경우에 그 문을 출입하기 위해서 진입을 시도해야 됩니다. 진입을 해야 된다. 지금 시도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거부만 듣지 말고 진입을 영장 제시를 문서를 제시하면서 시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호관이 몸으로 물리적으로 제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과연 거기서 몇 시간 동안 있을 것인지 지금과 같은 액션을 특검보 쪽에서 취할 건지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은 아마 유효기간이 한 10일 정도 될 겁니다. 보통상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끊는데 그거 이상 될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시도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매일? 만약에 오늘 영장 집행에 불발이 된다면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매일 가야 된다. 유효기간 내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통상적인 7일보다는 더 길어서 한 10일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경호관들이 막아선다 하더라도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영장의 내용을 보면 영장이 아니라 그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청와대가 제출을 했는데요. 특검 쪽에. 그 내용을 보면 그 사유서에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박흥렬 경호실장 직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안 된다라고 하면 법 집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라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마 청와대 대통령령 정도의 아마 근거로 청와대라는 영조물, 국가 영조물의 시설관리 책임자로서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에만 나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는 시설관리 책임의 문제고 지금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기초한 법률에 기초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층위가 맞는 단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낙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따라서 지금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나서서 네. 지금 저 특검보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청와대 경내 청소하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청소할 테니까 문 열어달라. 네. 그런 경우에는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네. 청사 관리 책임자로서 네.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만 지금 네.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오전부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적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도대체 누가 정당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맡고 있는가? 그 주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관심입니다. 예컨대 이것을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이게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그럼 박근혜 네네. 대통령이 요구한 것인지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은 예고된 그 영장이고 지금 네. 예고된 집행이기 때문에 네.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은 아마도 정상적인 절차와 생각을 가졌다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에게 이것을 승낙할지 여부를 물었어야 되는 것이고 아하. 그다음에 황교안 대행이 승낙 여부에 대해서 가부간에 뭔가 판단을 해서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관리 책임자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현재 집행이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비서실장, 경호실장에 의해서 거부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황교안 총리의 대행의 생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고 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희들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총리를 막았으면서 네. 승낙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께서는 예. 그냥 듣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라는 정도만 대답하시고 예. 그냥 지나치셨는데요. 예. 어떻든 황교안 대행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맡고 있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그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도록 승낙하라, 허용하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서 그냥 듣겠습니다. 이 듣겠습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뜻일까요?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대단히 소극적.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거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그 직무의 그 어떤 프로세스는 그렇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건 총리 대행의 아마 총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추론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그 형사소송법상 당연히 집행해야 되는 정상적인 그 사법 집행인데요. 그 사법 영역까지도 이른바 행정부가 컨트롤을 하겠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를테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것을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되면 금세 국민들은 들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도대체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의 독직 사건, 뇌물 사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그 수사상의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쓴다는 것. 더군다나 막아쓰는 주체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라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고 정지되기 전에 비서실장과 경호실장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사에 그렇게 떳떳이 나서서 우리가 무슨 영장 집행을 막는다 어쩌니 그렇게 할 자격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목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경호실, 의무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예외로 쳤습니다. 제외로 했는데요. 특검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다소간에 어떻든 대통령의 직을 현재 유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다소간에 이제 관저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그 많은 중요한 참모들 정호성, 안정범 다 대통령의 어떤 비밀 사적인 공간이라는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그 부분은 좀
좀 양해를 마지막 예의를 지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저는 그 정도로 배려를 했는데. 근데 관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 대통령 관저에 거울 방이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것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특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사실상 증거인멸이 다 끝났을 텐데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영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아마도 청와대 메인 서버, 네. 대통령 기록물 등등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될 그러한 여러 자료들을 저장해 놓은 서버가 있습니다. 아하. 그 서버가 아마 특검의 압수수색 대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일 겁니다. 그거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만약 그거 건드렸으면 그거는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니면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서버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핵심일 겁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하려는 최고 그 정점. 서버는 증거인멸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서버는 손을 대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생각하는 판단하는 최고의 정점은 청와대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내주 9일과 10일 사이에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위해서라도 이번 압수수색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수사의 ABC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한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대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은 철저하게 지금 혐의 내용들 부인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네. 반드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사유 중에 그 깊은 뜻은 사실은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네. 대면 조사의 시간과 또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이고 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특검이 갖게 될 자료를 궁극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대면 조사가 사실상 힘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하루 종일 현장 중계를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불충분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이어지는데 필요한 절차가 될까요?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압수수색 영장에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사실의 주요 내용들이 적시가 됩니다. 네네. 그 내용 중에는 기사로 확인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수뢰, 즉 뇌물수수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청구, 구속영장 재청구에 실정적인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지금 저희가 특별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팟짱은 아침에 방송을 하는데요. 오후에까지 편성을 해서 하는 이유는 국민적 염원인 그리고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의 진실, 실체를 빨리 밝혀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끝으로 이 특검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사기간 연장이 가장 핵심이고 오늘 저희 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검법 개정안을 내서 특검 기간을 50일로 연장하는 그러한 개정안을 지금 제출할 예정인데요. 네. 어찌됐든 지금 박영수 특검팀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번 압수수색은 반드시 이미 제출 압수가 아니라 반드시 경내에 진입해서 저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온 국민과 함께 격려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경호실 직원들이 막아서더라도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연풍문은 경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지금 그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강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강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검보 강단을 좀 보여달라. 아마 지금 특검보들도 그 연풍문 안에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안내동 안에서 저희 방송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박범계 의원의 이 같은 뜻을 잘 헤아리셔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급하게 연결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박범계 의원은 저희가 주로 기차역 안에서 연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으로 카메라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요정 김경진 의원께서 긴급 출연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 앞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을 텐데요. 바로 김경진 의원과 박정호 기자 간의 토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시 45분에 백혜련 의원, 그리고 2시에 안민석 의원, 3시에 이용주 의원, 그리고 3시 30분 윤소하 의원까지 저희가 인터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특검 특별 생방송 저희 계속 이어갑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